히르카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숲을 빠르게 걸었다. 낯선 자들은 그의 뒤를 바싹 쫓으며 숨을 헐떡이며 그의 속도를 칭찬했고 그것이 뛰어난 사람에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를 따라잡을 수 없으니 조금만 천천히 가달라고 간청했다. 인내심을 잃은 히르카는 그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 중 한 명이 그에게 아직 답을 주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자 세 명 모두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화려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자신들과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 히르카는 자신이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후 낯선 무리는 공식적으로 자신들을 소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리 가문이라고 선언하며 파룽숲에서 레벨 100을 달성하기 위해 훈련 중이라고 밝혔다. 낯선 자는 이 숲의 괴물이 그들에게 너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사냥할 힘이 부족했고 그래서 동료가 더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하이르카는 그것이 놀랍다고 비꼬았다. 낯선 자는 갑자기 간절해져 하이르칸을 붙잡고 그들의 로맨스를 지키기 위해 합류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이르칸은 역겨워하며 그에게 자신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쳤다. 잠시 후 낯선 자들은 하이르칸과 그의 해골 군대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하이르칸은 그들의 일에 관심이 없으며 누구와도 협력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만약 그들이 계속 따라온다면 처리할 것이라고 위협한 뒤 등을 돌려 떠났다. 뒤에 남겨진 낯선 자들은 거절당한 것에 실망했다. 갑자기 한 멤버가 과거에 그들을 나쁘게 대했던 튠 가문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받았다. 동시에 거대한 붉은 괴물이 하이르칸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즉시 히르카는 자신의 해골 병사들에게 일제히 돌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앞장서서 거대한 괴물을 향해 돌진하며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다. 압도적인 힘 앞에서 블랙코어라고 불리는 괴물은 빠르게 쓰러졌다. 한 줄기 에너지가 히르칸을 감싸며 귀중한 경험치를 얻었음을 알렸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사냥이 끝났음을 확인했다. 히르카는 방금 쓰러뜨린 55마리 괴물의 시체가 널브러진 전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정령 기사를 상대하고 나서 이 괴물들이 움직임이 너무 예측 가능하여 매우 쉬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는 그가 빠르게 레벨업하는 데 도움이 되어 이 점도 있었다. 그 후 그는 마웅의 임무를 다시 확인했다. 파룽숲에서 갑옷 입은 괴물들의 흔적을 찾아야 하는 임무였다. 그는 아무 단서도 찾을 수 없어 짜증이 났다. 심지어 아직 본래의 주요 임무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흑하는 제서련과 마타도르 쉐브를 포함한 최상위 길드들도 이미 메인 퀘스트 라인을 시작했다고 판단했기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그들이 곧 자신을 따라잡을까봐 걱정했다. 잠시 동안 그는 아리 가문에서 정보를 캐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그들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하자마자 그는 즉시 그 생각을 떨쳐냈고 그들과 함께 일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여겼다. 갑자기 그의 생각은 숨멀리서 들려오는 거대한 폭발음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그는 누군가가 소란을 피우며 지역의 모든 몬스터를 끌어들이고 있음에 짜증을 느꼈다. 그 짜증은 빠르게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그는 어떤 종류의 몬스터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을 향해 히르카는 자신이 올바른 곳에 왔음을 깨닫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동시에 이름 없는 한 플레이어는 강력한 공격을 간신히 막아내며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는 적이 단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붉은 눈을 가진 갑옷 입은 전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대가 위풍당당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익명의 플레이어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몬스터들의 견고한 철갑은 그의 모든 공격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몬스터들이 전투 대형을 갖추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그는 무모하게 돌진할 수 없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몬스터가 이 지역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몬스터 무리를 지휘하는 배후의 인물에 대해 추측하던 중 그는 문득 또 다른 존재를 감지했다. 적들 사이에서 거대하고 위압적인 형체가 나타났고 그것은 완전히 낯선 우두머리였다. 대장은 그들이 직면한 위험을 깨달았다. 적은 군대 전체를 지휘할 만큼 지능적인 괴물이었다. 그는 팀 전체가 경계심을 잃었으며 이 위협이 그들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인정했다. 시간을 벌기 위해 팀원 중 한 명이 갑옷 입은 괴물들의 진격을 막기 위해 거대한 불의 벽을 세웠다. 맹렬한 불길이 치솟아 적들을 집어삼켰다. 대장은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았고 동료들이 달려와 안부를 묻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바라본 후 다시 전장을 살폈다. 상황은 극도로 나빴다. 그는 다른 일족이 완전히 전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포위되고 지쳐있는 자신의 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까봐 두려워했다. 적들에게 둘러싸인 한 플레이어는 모두 죽기 전에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팀원 역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한 구조 요청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기억 속에서 누군가 부상당한 팀원을 보호하려 필사적으로 도움을 애원했지만 다른 플레이어들은 등을 돌리고 도망쳤다. 결국 팀 전체는 서로를 껴안은 채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잠시 숙고한 뒤 대장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팀원들에게 남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 튠 가문의 탈출로를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팀의 다른 대원들은 이 명령에 깜짝 놀랐다. 대장은 위급할 때 버려지는 느낌을 자신들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이를 들은 그의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망설였다. 대장은 동료들에게 튠 가문을 지원하도록 떠나라고 명령했고 자신은 남아 괴물들을 막기로 했다. 그는 적들이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용감하게 괴물들을 향해 돌진했다. 손에 든 무기를 휘두르며 그는 강력한 일격을 날려 한 괴물을 명중시켰다. 자신의 공격이 효과적임을 확인한 그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고 계속 싸울 준비를 했다. 거대한 괴물에게 공격당해 땅에 쓰러진 주장. 땅바닥에 힘없이 누운 그는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깨달았다. 갑옷으로 뒤덮인 괴물이 그를 끝장내기 위해 다리를 들어 올리자 갑자기 푸른색 에너지 흐름이 나타났다. 하이르칸이 달려와 공격을 막아내며 주장에게 더 이상 멋있는 척하지 말라고 말했다. 주장은 새로 나타난 인물을 놀란 눈으로 알아봤다. 하이르칸은 그의 앞에 막아섰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분명히 말했다. 그는 자신이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괴물들을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단언했다. 주장의 당황스러운 시선 앞에서 하이르칸은 자신의 해골 군대를 소환하여 전투에 투입했다. 히르칸의 명령에 따라 그의 해골 전사들이 공격에 나섰다. 그들은 빠르고 잔인하게 갑옷 입은 괴물 군대를 갈기갈기 찢어 발겼다. 근처에 있던 한 플레이어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하며 그들의 전투 능력에 완전히 경악했다. 그는 소환수들이 그렇게 능숙하게 움직이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으니 이는 보통의 소환술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힘이었다. 하회타를 쓴 자의 진짜 정체가 그의 머릿속에서 큰 의문부호가 되었다. 괴물들이 완전히 쓰러지면서 전투는 빠르게 끝났고 히르칸은 경험치를 얻었다. 잡몹들을 처리한 후 히르칸은 살아남은 플레이어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는 보스 괴물의 부하들이 전멸했다는 사실을 조롱하며 곧 그들과 재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